단풍마을의 크리스마스 트리. 단풍마을이라고 불리우는 동물들의 숲속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은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 것으로 유명한 마을이에요. 특히 이 숲에는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 집을 구하러 오는 동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집을 구하러 오는 동물들은 이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고 오래 살고 있다고 알려진 까치 아주머니를 찾아가 빈집이 있는지 물어보았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까치 아주머니는 파랑새 신부에게 빈집을 소개해주고 있었어요. 이 단풍나무 집은 그리 넓지는 않지만 햇빛이 잘 들어와 따뜻해서 해마다 새들이 이사 오는 집이에요. 아, 정말 햇살이 잘 들어와서 둥지가 따뜻하겠군요.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이 집은 가을이 되면 빨간색으로 변해서 아주 멋진 지붕을 갖게 된답니다. 그렇겠군요. 저는 이 단풍나무집이 마음에 들어요. 오늘 당장 이곳으로 이사해야겠네요. 파랑새의 신부는 이사 준비를 위해 부리를 가다듬고 둥지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까치 아주머니는 다람쥐 가족에게 은행나무집을 소개해주고 있었어요. 이 은행나무집은 딱따구리 아저씨가 만든 집이라서 겨울에도 따뜻하고 비가 와도 끄떡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도둑이 들어오려고 해도 문 앞만 잘 지키면 절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집이랍니다. 그렇군요. 딱따구리가 지은 집이라면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집의 또 다른 좋은 점은 가을이 되면 집이 노란색으로 아주 예쁘게 바뀐답니다. 우리 단풍마을의 자랑이죠. 그러자 다람쥐 가족은 아주 만족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좋네요. 그럼 이 은행나무 집으로 이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까치 아주머니는 토끼 가족에게 초록색 지붕 전나무 집을 소개해주고 있었어요. 이 전나무 집은 오래된 나무라서 집안도 넓고 겨울에도 따뜻하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겨울에도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아서 비나 눈이 와도 집 안으로 눈이나 비가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정말 큰 나무에 있는 집이라서 굉장히 넓고 좋네요. 우리 집은 식구가 많아서 넓은 집을 찾고 있었는데 이 집으로 이사 올게요. 드디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숲속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자 단풍마을 숲속은 빨갛고 노란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나가던 새들이 파랑새 신부의 단풍나무 집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빨간 지붕집이 너무 예쁘네요. 또 은행나무 다람쥐네 집에는 친척들이 놀러 왔다가 노란 지붕으로 바뀐 것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어쩜 이 은행나무 집은 새 집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부럽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기 토끼들이 엄마 토끼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우리 전나무 집은 언제 색깔이 바뀌어요? 우리 전나무 집은
색깔이 바뀌지 않는단다. 우리도 은행나무 집이나 단풍나무 집으로 이사 가요. 맞아요. 나도 예쁜 노랑빨강 지붕집에서 살고 싶어요. 얘들아, 이제 곧 겨울이야. 지금 이사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쩌지? 엄마 아빠의 말씀에 아기 토끼들은 크게 실망했어요.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어느새 빨갛고 노랗게 물들었던 나뭇잎들이 모두 떨어졌어요. 어느 날 아기 토끼들이 밖에 나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집에 들어와 이야기했어요. 엄마, 빨간 단풍나무 집과 노란 은행나무 집이 이상해졌어요. 네, 나뭇잎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자 엄마 아빠가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원래 겨울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나무들은 잎사귀를 다 땅에 떨어뜨린단다. 왜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햇빛이 비추는 시간도 짧아지고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나무들이 더 이상 나뭇잎을 가지에 달고 있을 힘이 없어지거든. 그럼 단풍나무와 은행나무 집에 나뭇잎 지붕은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초록색 잎사귀가 나와서 초록색 지붕을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다시 빨간 지붕, 노란 지붕으로 바뀌게 되지. 아, 우리 집만 지붕색이 바뀌지 않으니까 재미없어요. 맞아요. 다른 동물들이 예쁘다고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래? 그럼 우리 예쁘게 지붕을 꾸밀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며칠 후, 얘들아,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우리 전나무집 지붕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보면 어떨까? 우와, 좋아요. 하지만 나무가 높은데 어떻게 트리 장식을 하죠? 그러자 엄마 토끼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다른 동물들에게 도움을 청해볼까? 좋아요. 토끼 가족들은 제일 먼저 까치 아주머니의 집을 찾아갔어요. 까치 아주머니, 우리 전나무 집에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나무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다른 동물들에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재미있겠군요. 제가 다람쥐 가족과 파랑새 신부에게 부탁해 볼게요. 그리고 얼마 뒤 토끼네 가족과 다람쥐 가족, 파랑새 부부, 까치 아주머니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아기 토끼들이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금색, 은색 물감을 칠한 솔방울을 준비했어요. 저는 털실로 장갑과 양말 장식을 만들었답니다. 엄마 토끼가 말했어요. 그리고 아빠 토끼는 저는 작은 선물 상자 모양 장식과 가장 꼭대기에 달 별 모양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와, 너무너무 예쁘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아기 다람쥐들은 나무를 꾸밀 생각에 들떠서 이야기했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까치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다람쥐 가족과 파랑새 부부는 장식을 하나 두 개씩 입에 물고 높은 전나무 위로 올라가 장식을 달기 시작했어요. 나무 아래에서는 토끼 가족들이 아, 그 양말은 조금 더 왼쪽이요. 선물 상자는 조금 더 오른쪽이요. 하며 어느 자리가 좋을지 멀리서 보며 알려주었어요. 마지막으로
까치 아주머니가 가장 큰 별 장식을 전나무 꼭대기에 얹는 것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가 끝이 났어요. 우와, 정말 멋져요. 우리 집 지붕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어요. 아기 토끼들이 폴짝거리며 기뻐했어요. 그러자 파랑새 신부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잘 보일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서 단풍마을이 허전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토끼 가족의 전나무집 덕분에 마을이 다시 환해졌네요. 그러자 엄마 토끼가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만 1년 내내 초록 지붕이라고 서운해했었는데 우리 아기 토끼들이 너무 기뻐하네요. 모두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까치 아주머니가 토끼 부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숲속 마을이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이 들어서 이름이 단풍마을이었는데 이제는 겨울에도 이렇게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겼으니 이름을 다시 지어야 하나 걱정이네요. 친구들, 좋은 이름이 생각나면 알려주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 새들의 호텔, 하늘의 둥지. 이곳은 새들의 호텔. 호텔의 이름은 하늘의 둥지였답니다. 새들의 호텔이 된 이 큰 나무는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였어요. 호텔 하늘의 둥지 주변에는 바다와 갯벌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있어서 해마다 여러 종류의 새들이 찾아왔어요. 지금 이곳의 날씨는 겨울철 새들에게는 살만한 날씨이지만 여름철 새들에게는 아직은 추운 날씨였답니다. 이 새들의 호텔 하늘의 둥지는 몸이 아픈 새들이 잠시 머물다 가거나 여우나 쥐, 족제비와 같은 무서운 동물들에게 상처를 입은 새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특별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찾아오는 새들도 있었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늘의 둥지 호텔입니다. 이 호텔의 지배인 비둘기 할아버지가 나와서 손님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매년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호텔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에서야 들어와 보네요. 긴 다리에 날렵하고 우아한 몸매를 가진 두루미가 호텔로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내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자 비둘기 지배인이 대답했어요. 아,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미 두루미님들의 결혼식이 거의 끝난 시기여서 언제든 결혼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두 달 후면 추운 곳으로 멀리 이사를 가셔야 하는데 결혼식이 많이 늦으셨군요. 그러자 두루미 신랑이 이야기했어요. 네, 제가 다른 두루미들에 비해 많이 늦었죠. 한 달 전쯤에 여우에게 공격받는 아기 백조들을 도와주다 그만 저도 상처를 입고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저런, 그래도 다행이군요. 그럼 결혼식을 내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호텔에는 흰 털에 검정 얼굴, 구두주걱 같은 부리를 가지고 있는 저새 가족이 몹시 지쳐 보이는 얼굴로 온몸을 웅크린 채 하늘의 둥지 호텔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 호텔에서 가장 따뜻한 방으로 주시겠어요? 그러자 비둘기 지배인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곳은 아직 추운데 벌써 오셨나요? 그러자 저새가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우리 같은 여름 철새들이 오려면 한 달은 지나야 하는데 혹시 우리 가족들이 지낼 만한 방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우리 호텔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방으로 드리겠습니다. 비둘기 지배인은 저 새 가족들이 방에 들어간 사이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자, 따뜻한 차라도 드시면서 몸을 좀 녹이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빨리 오셨나요? 그러자 아빠 저새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저새들이 살고 있던 곳에 어느 날 갑자기 인간들이 들어와 갯벌에 흙을 뿌리고 땅으로 만들더니 인간들의 집을 짓더군요. 그러자 비둘기 지배인이 깜짝 놀라 이야기했어요. 네? 그럼 살던 집과 먹이까지 모두 없어졌다는 건가요? 네. 주변의 갯벌들이 모두 흙으로 메워져서 먹을 것도 모두 없어져 버렸지 뭐예요. 같이 살던 저 새 친구들과 여기저기 다녀보았지만 우리가 살만한 곳이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같이 다니던 무리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고 저희 가족들만 간신히 이곳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십시오. 다음 날이 되자 드디어 두루미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비록 늦은 결혼식이지만 두루미의 친구들도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호텔을 찾아왔어요. 두루미의 결혼식은 이 호텔의 가장 높은 곳에서 열렸어요.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결혼식장에는 두루미뿐만 아니라 백조 부부도 찾아왔답니다. 비둘기 지배인은 백조 부부에게 물었어요. 오늘은 두루미님의 결혼식입니다만. 그러자 백조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오늘 결혼하시는 두루미님이 우리 아이들을 여우들의 공격에서 구해주셨답니다. 그제서야 비둘기 지배인은 알겠다는 듯 웃으며 결혼식장으로 안내했어요. 드디어 결혼식의 신랑 신부 입장이 끝나고 신랑 두루미가 신부를 위해 축하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신랑 두루미가 우아하고 긴 다리로 신부에게 다가가 긴 부리가 달린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잠시 후 신부도 신랑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우아하고 긴 날개를 펼치기도 하고 긴 목과 긴 다리를 움직이며 추는 두루미의 춤은 두루미들의 결혼식에서는 빠질 수 없는 가장 멋지고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새들의 호텔 하늘의 둥지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비둘기 지배인은 어린 새들을 데리고 추운 곳에서 지내야 하는 저 새들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준비한 특식으로 따뜻한 조개 스프를 끓여 저 새에게 가지고 갔어요. 손님, 따뜻한 조개 스프랍니다. 지내시기는 괜찮으신가요? 그러자 아빠 저 새가 이야기했어요. 방도 따뜻하고 지낼만 합니다.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 없어서 그것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지낼 곳이 있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 그리고 이 조개 스프는 정말 맛있겠군요. 감사합니다. 비둘기 지배인이 어린 저 새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밖에 나가지 못해 답답하겠지만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날씨가 그래도 제법 따뜻해질 테니 조금만 참거라. 저 새 가족들은
따뜻한 조개 스프를 먹고 몸이 따뜻해지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때였어요. 마침 먹이를 사냥하러 나온 여우 부부가 지나가는 길에 호텔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추운 날 벌써 저새가 왔다고? 어린 저새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본 여우가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하늘의 둥지 호텔은 독수리 경찰이 자주 순찰하는 곳이라 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저 어린 새들은 욕심이 나는데. 그러자 여우의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조심해요. 저 호텔 꼭대기에 파란 깃발이 빨간 깃발로 바뀌면 멀리서 독수리 경찰이 보고 금방 날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독수리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창문 밖에 저렇게 몸을 내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려니 너무 아쉽지 않아요? 잘하면 독수리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 녀석들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긴 오늘 두루미의 결혼식이 있었으니 독수리 경찰들이 조금 마음을 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두루미는 이곳에서 적수가 없는 새니까. 잠시 후 여우 부부는 조심조심 몸을 낮추고 새들의 호텔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어린 저새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고 있었어요. 드디어 여우들이 새들의 호텔이 있는 큰 나무 아래까지 다가왔어요. 그리고 단숨에 나무 위로 올라가기 위해 몸을 웅크렸지요. 자,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여우가 뛰어오르려던 그때 여우의 머리 위를 뭔가 툭 치고 지나갔어요. 아이쿠. 여우가 뛰어오르려다 떨어지자 그 소리에 놀란 어린 저새들이 그때서야 여우를 보았어요. 그리고 창문 앞에는 하얀 백조가 날아와 다급하게 이야기했죠. 얘들아, 어서 창문을 닫고 들어가렴. 깜짝 놀란 어린 저새들은 창문을 닫고 얼른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조는 두 마리의 여우 위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계속 날았어요. 여우 부부는 깜짝 놀라 하늘 위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도대체 저 백조가 왜 저러는 거죠? 그때였어요. 호텔의 꼭대기에 하얀 깃발이 빨간 깃발로 바뀌어 있었어요. 여보, 독수리 경찰이 오려나 봐요. 빨리 도망갑시다. 여우의 말대로 저 멀리 독수리 경찰이 날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백조도 여우가 가는 곳을 따라가며 독수리에게 여우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여기에요, 여기. 우리 아이들과 두루미를 공격했던 여우가 여기 있어요. 그제서야 여우 부부는 자신들이 사냥하려다 실패한 백조의 어미인 것을 알고 있는 힘껏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한편 호텔의 꼭대기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비둘기 지배인은 여우가 쫓기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여우들이 혼쭐이 났으니 당분간 조용하겠군. 과자나무. 어느 가을날 너구리 쿤이는 숲에서 맛있는 냄새를 맡았어요. 이건 무슨 냄새지? 여지껏 이런 맛있는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걸. 너구리 쿤이는 냄새를 따라 부지런히 걸어갔어요. 저기서 나는 냄새야. 쿤이가 도착한 곳은 최근 산속에 만들어진 작은 공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원에는 사람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과자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죠. 쿠니는 얼른 달려가 냄새를 몇 번 맡더니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열매지? 너구리 쿠니는 어느새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과자를 다 먹고 마지막 한 개가 남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이네. 어쩌지? 더 먹고 싶은데. 그때였어요. 쿠니처럼 과자 냄새를 맡고 공원으로 들어오는 들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분명히 과자 냄새가 났는데 혹시 쿠니 너 여기에 있던 과자 다 먹었니? 너구리 쿠니는 한 개 남은 과자를 나눠주기 싫어서 뒤로 숨기며 이야기했어요. 과자요? 아니,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너구리 쿠니는 이렇게 말하고 얼른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아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맛있는 과자는 어떤 나무에서 떨어진 걸까? 고구마보다, 사과보다, 심지어 고기보다도 맛있어. 너구리 쿠니는 숲속을 다니며 과자가 열린 나무나 풀이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고양이 아줌마가 이걸 과자라고 했어. 어떤 나무에서 열리는 건지 찾아봐야겠어. 마침 가을 숲속에는 밤과 호두, 도토리 같은 각종 열매들이 풍성하게 달려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 과자가 열린 나무는 없는걸? 그때 나무 위에 다람쥐 아주머니가 쿠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쿠니야, 잘 지냈니? 올가을 밤이 정말 크고 맛있어. 하나 줄까? 아니요, 난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과자나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뭐? 과자나무? 과자나무가 뭐야?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쿠니는 이 숲에서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람쥐가 과자나무를 모른다는 말에 크게 실망했어요. 아참, 엄마한테 여쭤봐야겠다. 우리 엄마는 사냥도 잘하고 열매나 과일도 집으로 항상 많이 가져오시니까 분명히 아실 거야. 너구리 쿠니는 재빨리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과자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과자나무? 처음 들어보는 나무 이름인걸? 엄마도 모른다고요? 고기보다 열매나 과일보다 맛있는 거요. 글쎄, 정말 모르겠는데. 열매 이름이 정말 과자가 맞아? 네, 과자 맞아요. 들고양이가 분명히 과자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들고양이에게 좀 자세히 물어보지 그랬어. 너구리 쿠니는 한 개 남은 과자를 들킬까봐 고양이를 피해서 도망치듯 공원을 나온 것이 후회가 됐어요. 그러나 너구리 쿠니는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과자를 얻기 위해 엄마에게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엄마, 고구마를 땅에 심으면 고구마가 땅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밤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나무가 되죠? 그렇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매년 먹을 수 있지. 그럼 우리가 먹는 모든 열매나 과일은 모두 땅에 심으면 다시 먹을 수 있겠네요. 물론 그렇지. 땅속에서 겨울을 잘 지내고 나면 봄에 싹이 나오고 나무로 자라겠지? 너구리 쿠니는 다음날 아침 과자를 가지고 숲으로 나왔어요. 여기쯤이면 괜찮겠는걸? 겨울잠을 자고 나오면 내년 봄에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과자가 열리겠지? 너구리 쿠니는 서둘러 땅속에 과자를 묻었어요. 한동안 쿠니는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혼자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심어놓은 과자를 다른 동물들에게 들키면 빼앗길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불러도 가지 않고 같이 간식을 먹자고 해도 가지 않았죠. 평소와 달리 매일 혼자 어디론가 가는 쿠니를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느덧 겨울이 되고 너구리 쿠니는 겨울잠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따뜻한 봄이 되자 겨울잠에서 깨어난 쿠니는 맛있는 과자를 배 터지게 먹을 생각에 서둘러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아직도 싹이 나지 않았네. 안 되겠어. 땅속에 묻어놓은 과자가 있는지 땅을 파봐야겠어. 쿠니가 땅을 파보았지만 과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내 과자를 누가 가지고 간 거지? 없어졌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한 개 남은 걸 그냥 먹는 건데. 잠시 실망했던 쿠니는 뭔가 결심했는지 어디론가 달려갔어요. 쿠니가 도착한 곳은 작년 가을 과자를 주었던 공원이었어요. 쿠니는 공원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낮은 목소리로 들고양이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양이 아줌마, 어디 계세요? 들고양이 아줌마. 누가 나를 부르는 거야? 쿠니로구나. 이제 겨울잠에서 깬 모양이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니? 아줌마, 작년 가을에 이곳에서 과자를 본 적 있냐고 물으신 적 있죠? 그랬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데 왜? 혹시 과자나무는 어디에 있나요? 뭐? 과자나무? 네, 과자는 나무에서 자라는 게 아니란다. 그럼 고구마처럼 땅속에서 자라나요? 아니, 과자는 인간들이 만든 거란다. 네? 인간들이 만든 거라고요? 그럼 과자를 인간들은 땅에 심어서 만드나요? 과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땅에 심어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란다. 생명이요? 그게 뭔데요? 생명이 있다는 건 자라는 힘이 있다는 거지. 자라는 힘이요? 저처럼요? 그래, 우리처럼 몸이 자라기도 하고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것을 생명이 있다고 하지. 그럼 과자는 자라는 힘이 없는 거군요. 인간들만 만들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갑자기 과자는 왜 그렇게 궁금한 건데? 사실은 작년 이 공원에서 맛있는 과자를 주었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않고 몰래 숨겼다가 땅에 심었거든요. 그런데 싹도 나지 않고 과자도 없어져 버렸지 뭐예요?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과자는 이미 개미들이 가지고 갔을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다람쥐 아줌마도 엄마도 과자나무를 모른다고 했던 거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구리 쿠니의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겨울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몹시 고팠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과자를 땅에 묻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친구들과 나눠 먹을 걸. 쿠니는 혼자만 욕심내서 먹으려고 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너구리 쿠니를 부르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쿠니야, 잘 잤니? 여기야, 빨리 와. 여기 맛있는 물고기가 잡혔어. 반가운 친구들의 목소리에 쿠니는 너무나 기뻤어요. 알았어, 빨리 갈게. 너구리 쿠니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신나게 달려갔답니다. 동물들의 산타.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는 선물을 나눠주기가 정말 힘들군. 바람이 보통이 아닌걸.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오늘은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눈보라가 쳤어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사슴들과 썰매를 연결한 가죽끈을 더욱 단단히 잡았지요. 하지만 썰매의 가장 앞에서 거센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대장 사슴 루비의 가죽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 끊어지고 말았어요. 저런, 안 돼! 루비! 루비! 할아버지! 대장 사슴 루비는 그만 심한 눈보라에 휘말려 어느 숲속의 눈밭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쩌지? 할아버지의 썰매는 어디로 간 거지? 루비는 하늘을 쳐다보며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찾았지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나만 떨어진 건가? 산타 할아버지와 다른 사슴 친구들은 괜찮아야 할 텐데. 루비는 혹시 떨어진 다른 사슴은 없는지 살피며 눈밭을 천천히 걸어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네. 너무 조용하고 으시시한데. 그때였어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뭔가 반짝이다가 사라지고 또 반짝거리다 사라지는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자 루비의 다리는 그 자리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죠. 역시 늑대의 눈빛이었어. 어쩌지? 어째서 이런 어두운 밤에 사슴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사슴은 코가 빨간 것이 우리 숲속의 사슴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는걸? 루비는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자신을 찾으러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안녕, 난 루비라고 해. 안녕? 안녕이라고? 참 웃긴 사슴이로군. 지금 이 순간은 살려달라고 해야 정상 아닌가? 진정해. 물론 보통의 사슴이라면 그렇겠지. 하지만 난 아주 특별한 사슴이거든. 뭐? 특별한 사슴? 코가 빨간 것 말고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지 마. 난 좀 특별한 일을 하는 사슴이라고. 너 산타 할아버지 알지? 산타 할아버지? 인간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는 할아버지를 말하는 건가? 맞아. 이제 좀 말이 통하겠구나. 난 빨리 산타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 썰매의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내가 땅으로 떨어진 거라고. 그런데 내가 왜 산타 할아버지 찾는 일을 도와줘야 하지? 내가 썰매를 끄는 대장이라고. 내가 없으면 오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줄 수 없게 된다고. 선물을 줄 수 없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아이들이 선물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그러니 빨리 산타 할아버지를 찾게 도와줘. 부탁이야. 하하, 이 녀석 봐라. 이 숲속의 아기 동물들도 아니고 인간의 아이들이 선물을 못 받는 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맞습니다, 대장님.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매년 아기 동물들이 자기들도 선물을 달라며 졸라댄다고. 대장,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 사슴을 없애버리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못 줄 테고 우리 아기 동물들도 선물을 달라고 조를 일이 없어질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슴 루비는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렇겠구나. 내가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네. 미안해. 아기 동물들은 그동안 얼마나 인간의 아이들이 부러웠을까? 지금 그 표정은 뭐지? 이제라도 아기 동물들에게 사과를 하면 내가 너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 나도 너희들과 같은 동물인데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산타 할아버지께 말씀드릴게. 이 숲속의 아기 동물들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야. 산타 할아버지는 나를 살려준 너희들의 부탁을 꼭 들어주실 거야. 그러자 주변의 늑대들이 조금씩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믿어봐. 너희 아이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잖아. 늑대의 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주변의 늑대들도 대장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다들 숨죽여 기다렸어요. 정말 산타 할아버지께 네가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주신다는 거냐? 분명히 그러실 거야. 하지만 지금은 산타 할아버지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좋다. 그럼 한번 믿어보지. 늑대의 대장은 이렇게 말하고 머리를 위로 들어올리며 하울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잠시 후 어디선가 다른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널 정말 찾고 있긴 하구나.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아기 동물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줄 수 있다니 한번 너를 믿어보지. 늑대 대장은 이런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갔어요. 루비, 어디 있는 거니?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루비, 여기 있었구나. 다친 곳은 없니? 루비의 친구 사슴들도 루비를 찾은 것이 반가워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있는 곳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너를 잃어버린 후 곧장 땅으로 내려와 너를 찾고 있었단다. 그런데 갑자기 늑대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네가 있는 곳을 알려주더구나. 그랬군요. 역시 늑대들이 도와준 거군요. 자, 이제 다시 서둘러야겠구나.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끄는 사슴들이 다시 하늘을 날아가기 시작했죠. 서둘러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마치고 루비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늑대들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래, 저런.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구나. 그럼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기 전에 아기 동물들에게도 빨리 선물을 전해줘야겠구나. 산타 할아버지는 아기 동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한 담요와 목도리, 그리고 맛있는 간식과 장난감을 준비했어요. 한편 늑대들은 루비를 보낸 후에도 사냥을 위해 어두운 숲속 눈밭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대장 옆에서 한 늑대가 이야기했어요. 대장, 그때 그 사슴 녀석을 그냥 사냥할 걸 그랬나 봅니다. 당장 날이 밝으면 크리스마스 아침인데 아기 동물들에게 선물을 주기는커녕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 그래도 아직 크리스마스가 지나지 않았으니 믿어보는 수밖에. 그때였어요. 대장, 저 위를 보세요. 산타의 썰매가 옵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가 서서히 하늘에서 내려와 늑대들의 앞에 멈춰 섰어요. 대장, 아직 안 늦었지? 아기 동물들의 선물을 준비해서 다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메리 크리스마스. 그동안 아기 동물들을 생각지 못해 미안하구나. 아기 동물들의 장난감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챙겨왔단다. 미안하지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 오늘은 늑대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그래, 부탁해 대장.
오늘은 여기 있는 너희들이 모두 산타가 되는 거라고.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기 전에 빨리 선물을 나눠줘야지. 산타 할아버지의 말씀에 늑대들은 서둘러 숲속 마을 동물들의 집 앞에 선물을 가져다 놓았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늑대들이 다시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 앞에 모였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모두들 고생했다. 산타 할아버지,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내년에도 너희들이 동물들의 산타가 되어준다니 고맙구나. 그때 대장 옆에서 한 늑대가 이야기했어요. 동물들의 산타라고? 아무나 산타가 될 수 있나요? 그럼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기뻐할 수 있다면 누구나 산타가 될 수 있지. 누구나 산타가 될 수 있다는 할아버지 말씀에 늑대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슴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너무 잘 됐네요. 동물들의 산타가 되신 걸 축하해요. 산타 할아버지께서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오늘 그 마음을 조금은 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루비, 약속을 지켜주어서 고마워. 아니야, 내 말을 믿고 산타 할아버지를 찾아줘서 고마웠어. 이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는 어느새 높은 하늘을 날아 사라져 버렸어요. 늑대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숲속을 뛰어다니며 아기 동물들에게 선물을 배달한 늑대들은 비록 사냥을 하지는 못했지만 크리스마스 아침에 기뻐할 아기 동물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도리어 새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느 때보다도 즐거웠답니다.